4강의 제목은 새로운 눈으로 SF를 바라보기,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제 뭐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이언스 픽션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어떤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만든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이언스 픽션은 재미로 읽는 그런 대중적인 장르거든요. 근데 이 대중적인 이제 장르가 그 대중들이 더 이상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 다른 매체의 그런 어떤 이야기나 동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한다면 사이언스 픽션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픽션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 픽션의 생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도대체 생존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21세기에 이런 디지털 환경이 있는 상황에서 사이언스 픽션이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르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용어로 사변이라는 용어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변이란 말은 이제 뭐 여기 영어로는 speculation이라고 하고 뭐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냄. 뭐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인 의미고 철학적으로 보면 경험이 아닌 순수한 사고나 이성만으로 인식에 도달하려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험과 달리 또 우리가 순수한 사고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생각하고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변이 원래 그런 뜻이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변은 이거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사변은 밑에 나온 사변적 사실주의라는 말에 근거한 말입니다. 사변적 사실주의가 이제 뭐냐 그랬을 때 여기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인간의 지식 체계와 인지 능력으로 경험되는 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전통에서 벗어나 인간 경험 너머에 존재하는 실제를 사변으로 접근하려는 철학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머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이미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알지 못한다고 그건 없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기존의 인식 체계로 이거를 모른다면 특히 과학적 사고 체계로 모른다면 도대체 이 실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는 전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뭐 상상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종합적으로 이 실제를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사변적 사실주의의 그런 어떤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이언스 픽션의 SF, 그다음에 스페큘레이티브 픽션의 SF 요걸 합쳐서 SSF 그래서 사변적 과학 소설 뭐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런 장르가 21세기에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요런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21세기 사이언스 픽션이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과학지적 체계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과연 있는가 물어보고 그런 게 있으면 그 의미가 뭐고 그 의의가 뭐고 이런 것들을 찾아나서는 장르가 사이언스 픽션이다. 라고 이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메이아수 같은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장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과학 소설입니다. 엑스트로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과학이 설명하는 그런 어떤 세계 너머 밖이죠. 과학 밖의 세계를 아니면 과학 밖의 실제를 얘기하는 픽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칙상으로 실험적 과학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알려지지도 않은 세상을 상상하는 소설이 우리 21세기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이제 새로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꼭 이 작품들이 이렇다라기보다는 사변적인 과학 소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작품들을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로봇, 인공지능을 사변하기. 21세기의 문제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비슷한 어떤 작업을 했던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아이작 아시모프입니다. 근데 아시모프가
특별한 이유는 사실 아시모프가 이 로봇 시리즈를 등장시켰을 때는 스페이스 오페라가 되게 인기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말은 뭐냐면 로봇이 어떤 인간의 동반자인 경우보다는 오히려 로봇이 인간의 적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로봇과 싸우고 그래서 인간이 이기고 뭐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죠. 근데 아시모프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특별했죠. 왜냐하면은 그거보다는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을 상상했던 작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이 단순히 이제 인간이 마음대로 통제하고 이런 기계 같은 로봇이 아니라 진짜로 지금 얘기하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을 상상합니다. 그냥 로봇이 이렇게 똑똑하고 지능이 높아도 인간과 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고민에서 나온,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사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모프의 사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민에서 나온 것이 바로 유명한 로봇 3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1법칙은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고 인간이 다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칙 1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1, 2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 뭐 이게 워낙 유명한 그 3법칙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지 않고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더구나 지능이 있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바꾸지 않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사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물에 대해. 사물이라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환경에 대한 어떤 사변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21세기의 작품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제이지 발라드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 이제 1960년대부터 작품을 쓰는 작가인데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이지 발라드나 다른 작가들이 이제 새로 시작했던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걸 뉴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렀습니다. 새로운 물결이죠.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특히 발라드가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그랬으면 여기 첫 번째 인용에서 보는 것처럼 로켓과 행성 이야기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냉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작품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달이나 화성, 우주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구에서 그러니까 지구를 보는 거죠. 우리 주변을 우리가 사는 실제를 좀 더 알아보고 그 실제가 얼마나 다양한지, 다채로운지, 그리고 우리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작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고, 그리고 그런 위기를 사이언스 픽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이렇게 사변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위기를 보여주는 게 사이언스 픽션이 갖고 있는 21세기에 갖고 있는 사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작품들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얘기를 해봤고 그 말로 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